넌 이름이 뭐니? 조용히 걷고 있던 시아가 넌지시 묻자 불도그는 혼란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름 말이야, 이름. 시아가 다시 말하자 불도그는 한참을 끙끙대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며 웅얼거렸다. 이름이라는 게 무슨 말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시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불도그를 쳐다보았다. 불도그가 매우 당황한 것을 눈치채고 다시 걸으며 시아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이름은 마치 꼬리표 같은 거야. 상대방이 너를 부를 때 말하는 거, 그게 이름이야. 그러자 불도그는 잠시 아주 열심히 고민하는 듯 싶더니 이윽고 커다랗고 둥글둥글한 눈동자를 내리깔며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난 이름이 없는 것 같아. 그 우울한 대답에 놀란 시아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정원사는 널 어떻게 부르는데? 불도그는 이번에는 더 열심히 고민을 해보더니 다시 고개를 푹 떨구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원사는 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정원사가 날 부르기도 전에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갔으니까. 불도그는 마치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고백한 것처럼 귀를 축 늘어뜨리더니 땅만 보고 걸었다. 그 모습이 가여워 보인 시아는 자신이 직접 이 선량한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줄게. 그 말에 불도그가 눈을 빛내며 기뻐했다. 시아는 불도그 머리 위에 놓여있는 작은 왕관과 주름으로 가득한 두툼한 목을 아주 우아하게 꾸며주고 있는 목걸이를 유심히 관찰했다. 마치 공주의 것 같았다. 프린세스 어때? 공주라는 뜻이야. 시아가 대뜸 말하며 불도그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소심한 불도그는 그저 고개를 땅에 파묻고 칭얼거렸다. 그건 너무 거창해. 하는 수 없이 시아는 다른 이름들을 생각해 봤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본 일이 거의 없었기에 시아는 결국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로 했다. 채셔는 책 속 고양이 이름에서 따온 건데. 고양이 싫어해. 앨리스는 그 책 주인공 이름이야.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럼 하트퀸은 내 하트 목걸이랑도 잘 어울리는 이름 아니니? 너무 화려해. 아이디어가 바닥난 시아는 눈을 깜빡이며 불도그를 쳐다보았다. 불도그의 취향은 예상보다 까다로웠다. 시아의 시선을 느낀 불도그가 부끄럽다는 듯이 눈을 재빨리 피하며 웅얼거렸다. 나는 그냥 너무 거창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소박하고 편한 이름이 좋을 것 같아. 당황한 듯 주절주절 빠르게 말을 읊어대며 불도그가 시아의 눈치를 살폈다. 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편하고 소박한 이름. 시아는 머리를 굴려 최대한 촌스럽고 구수한 이름을 궁리해 보았다. 춘자. 어? 불도그가 대묻자 시아가 미소 지으며 다시 말했다. 춘자 어때? 다시 언급된 그 이름에 불도그가 쑥스러워했다. 마음에 든다. 불도그 춘자가 이어 나지막히 속삭였다. 다 왔다.
토실토실한 엉덩이를 실룩이며 열심히 나아가던 춘자가 걸음을 멈췄다. 시아도 춘자의 말에 따라 멈춰서며 주변을 훑어봤다. 그러나 정원에서 움직이는 건 오직 시아와 춘자뿐. 정원사라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시아가 춘자를 힐끗 쳐다봤으나 춘자는 그저 해실해실 수줍게 웃으며 시아를 마주보고 있을 뿐이었다. 시아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춘자야, 정원사는 안 보이는데? 춘자는 들뜬 얼굴로 눈동자를 굴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잘 봐. 춘자가 축 늘어진 주름이 가득한 두툼한 머리로 어딘가를 열심히 가리켰다. 정원사는 바로 저기 있잖아. 춘자가 정원사라고 칭하며 열심히 가리킨 것은 바로 덤불 속의 나뭇가지들이었다. 춘자는 신이 나서 엉덩이를 실룩이며 덤불 쪽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덤불 속 나뭇가지들을 보며 발랄하게 말했다. 정원사님, 낮 동안 잘 주무셨나요? 시아가 입을 쩍 벌리고 굳어있는 동안 춘자는 계속해서 나뭇가지들을 향해 쫑알거렸다. 제가 손님을 데려왔어요, 정원사님. 길을 잃어서 도움이 필요하대요. 차마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순진하고 해마늙은 표정으로 설명을 마친 춘자가 드디어 시아에게 이쪽으로 오라는 신호를 했다. 시아는 춘자의 엉뚱한 상상에 맞장구 치며 나뭇가지들을 향해 인사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춘자야. 내가 좀 바빠서 말이야. 나 그냥 갈게. 시아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은근슬쩍 발길을 돌렸다. 한 달 안에 단서도 없는 치료약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벌써 3일째인데 바보같이 나뭇가지나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으라니. 아니야. 가지마. 춘자가 애처롭게 시아를 불렀다. 외면하기 어려운 필사적인 목소리에 시아가 춘자를 쳐다보았다. 큼직한 눈망울로 슬프고 아련한 눈빛을 보내며 찡찡대는 불도그가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다. 시아가 한숨을 쉬었다. 어쩔 수 없었다. 딱 몇 초만 같이 있어주자. 어차피 갈 데도 없었잖아. 마음이 흔들린 시아는 그렇게 합리화하며 결국 그 나뭇가지들을 향해 다가갔다. 인사해. 춘자가 수줍게 말하자 시아는 하는 수 없이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나뭇가지에게 인사를 하다니 시아는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당신은 인간이로군요. 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시아는 다시 춘자의 눈치를 보며 걸음을 옮기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러나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 눈을 번쩍 뜨며 다시 나뭇가지들을 향해 다가섰다. 시아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나뭇가지들을 바라보았다. 본인의 정신 상태가 의심될 정도였다. 시아는 할 말을 잃고 나뭇가지들을 하염없이 쳐다보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뭇가지들은 계속해서 속삭였다. 그 유명한 분이 날 찾아오다니 오래간만에 재미있는 일이 생겼네요. 나뭇가지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신비롭고 몽환적이어서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마치 꿈속에서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부드럽고 차분한 자연의 목소리는 새벽 이슬처럼 촉촉하고
봄바람처럼 살랑거리며 차가운 밤에 잔잔하게 퍼졌다. 그리고 좀 이상하지만 시아는 나뭇가지들이 방긋 웃은 것만 같다고 생각했다. 뭐 어쩔 수 없군요. 손님을 누워서 맞이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니. 당당하면서도 우아하게 서 있던 나뭇가지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로, 더 위로 나뭇가지들이 올라갔다. 덤불과 나뭇잎들까지 하늘로 솟아났다. 그리고 그것들은 마치 기지개를 펴듯 뒤틀려 있던 형태를 곧게 폈다.